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교과서 몇 장이었죠? 교과서 제2부의 경영 관련 파트의 제9장 계획 수립을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그 경영 관리 기능 중에 계획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가? 책 보지 말고 되게 우리가 계획 수립에서 하는 내용들이 뭐였었어요? 그 조직의 미션을 만들고 그 조직의 비전을 만들고 조직의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의사결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렇죠? 예슬이 기억나요? 예, 의사결정의 종류도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겨울 2월 달에 충남에 있는 4개 조직에서 자기들의 회사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을 개발해야 되는데 구성원들이 그런 걸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서너 시간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강 내용을 정리한 것을 이번 시간 한 50분 동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의 미션과 비전과 목적과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지 그리고 많은 조직들의 많은 기업이나 조직들의 그러한 예를 연결시키면서 이번 시간에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우리 대학의 미션, 비전 이런 것들도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내용은 조직의 미션인데 그 하이라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 미션이 있고 두 번째가 비전이 있고 세 번째가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목표가 있고 전략이 있다. 그래서 미션은 영어로 그냥 미션 해서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설명을 했고 두 번째 비전은 조직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조직의 미래 모습, 어떤 조직의 미래상에 대한 내용이 바로 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영어로 이걸 구분하면 뭐 책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고 쓰는 책도 있지만 목적은 objective라는 말을 쓰고 목표는 goal이라고 한다. 그래서 목적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표보다는 훨씬 더 추상적이다라고 했고 목표는 구체적이고 계량화, 수량화되어 있다. 김우영, 그때 우리가 목표가 이렇게 수량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죠? 나중에 목표는 언젠가 뭐 해야 돼 우리가? 평가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그때 수량화되어 있지 않으면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열심히 한 것이 사람마다 다 주관적으로 다르다 하는 얘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 말고 학점은 4.5 만점에 4.0을 맞겠다. 토익 성적은 990점 만점에 내가 뭐 몇 점을 맞겠다. 이렇게 수량화해야 나중에 무엇이 가능하다? 평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목적은 좀 추상적이고 대학 생활을 후회하지 않고 멋지게 하자라고 하면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목표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멋지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친구랑 5명 사귀겠다. 뭐 독서는 몇 개 하겠다. 이렇게 구체화해야 된다. 그리고 전략은 뭐예요? 이 목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행동 계획을 마련하는 게 바로 전략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션을 만드는지 그런 걸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미션,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다.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김종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존재 이유라고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존재 이유를 잘 부른다 그랬어요. 예, 조직의 존재 이유를 잘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션은 여러분들이 무슨 그 TV 프로그램에서 1박 2일 이런 데서 나오는 미션은 임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임무하고 여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다. 미션은 어떤 경우라도 바뀌거나 흔들릴 수 없는 조직의 철학으로 봐야 된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조직이 존재해야 할 이유이자 조직이 궁극적인 목적을 반영하는 게 바로 미션이다. 따라서 미션은
가능한 한 어떻게 해요? 본질적으로 기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야말로 조직의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진실해야 하고 피터 드러커의 주장대로 근원적인 의미가 있도록 확보돼야 한다. 피터 드러커는 모든 비즈니스는 반드시 위대한 미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단언한 바 있다. 따라서 훌륭한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와 변혁 그리고 차이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미션이 굳이 복잡하거나 아주 세련될 필요는 없다. 사실 오히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해서 유연한 사업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다. 훌륭한 미션을 창조하는 일은 조직의 입장에서 탁월한 진리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 미션을 확산하는 일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다. 이제 미션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도요타라고 하는 일본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미션은 뭘까? 이 사람들의 미션을 이렇게 정했어요. 진정한 즐거움을 위한 안전 드라이빙 기술을 개발하는 게 도요타 자동차 회사의 미션이다. 고객 한 사람, 차량 한 대 한 대의 판매를 모두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소비자의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 하는 게 도요타 그룹의 미션입니다. 포항제철 포스코 그룹의 미션을 보면 그들은 간단하게 제철 보국, 철을 만들어서 나라를 보국하겠다. 나라를 갖다가 나라에 도움이 되겠다. 사회에 기반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인류 사이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공헌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포스코 그룹의 미션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션을 수립하는 방법은 미션은 바로 기업과 조직의 경영활동의 기본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개념이고 미션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고객의 개념을 제시하고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구성 요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고객이 우리를 필요로 하거나 우리에게 기대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쟁 상대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미션이 좋다. 두 번째 우리가 미션이 수립이 되면 다음에는 비전을 수립해야 되는데 비전은 한마디로 조직의 미래의 모습이고 더 간단하게 말하면 미래의 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미션이 조직이 만들어진 근원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 비전은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조직이 나아가야 할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바로 비전이다. 따라서 비전은 조직이 꿈꾸는 미래를 형상화한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바로 비전이다. 비전은 조직이 앞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 되고자 하는 지향을 설명한 것이다. 비전이 명확해지려고 하면 조직은 존재 근거인 미션으로부터 부여받은 미래 정신에 관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비전은 조직이 앞으로 가야 할 미래로서의 나침판이고 조직의 비전은 그 조직이 현재 추구하는 방향과 미래의 그 조직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야 하는 게 바로 비전이다. 즉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기업들을 보면 창업 이후에 30년 이상 존속되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기업은 100년이 간 넘은 주식기사 두산. 그리고 두산이 길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시대와 상황에 맞는 기업의 비전을 만들고 실행해서 개혁과 변화를 했기 때문이다. LG그룹의 비전을 보면 시장 선도 기업으로 가는 길, LG웨이가 고객을 만나는 가장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설정한 바 있고 도요타 그룹의 비전은 사랑받는 브랜드 도요타, 제품과 서비스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고객에게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도요타 그룹의 비전이었다. 삼성전자는 2020년을 향하면서 어떻게 비전을 설정했냐면 Inspire the world, create the future. 좋죠? 멋있죠? 예, 김유빈, 발음 한번 해봐. 우리 합창 한번 해볼까요? 예, 삼성전자의 비전 시작. 무슨 뜻이에요?
세계에 영감을 불어넣고 그리고 미래를 창조한다. 우리말로 한 것보다 영어로 표현하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Inspire the world, create the future. 좋은 것 같아요. 비전 구축의 그 원칙과 구축 작업을 보면 비전을 만들 때 기본 원칙은 비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핵심 이념과 미래 형상이 제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비전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이다.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층을 포함한 전 사원이 지향하는 방향이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비전의 구체적인 구축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가? 첫 번째 단계는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일반적인 거시적인 환경, 매크로 환경, 업계 시장 환경, 경쟁사가 어떤 동향을 갖는지에 대한 파악하는 게 1단계다. 비전을 만들 때 두 번째 단계는 자사의 현재 사업 구조나 역량을 파악하는 단계다. 3단계는 전 임원, 전임 직원의 의지와 파악, 전임 직원의 의지와 의를 파악하는 게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는 자사의 체질이나 자사의 조직 문화와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단계는 비전을 전개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단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전 설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목적을 만듭니다. 조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는 의도하는 최종의 성과 내지 결과를 우리는 조직의 목적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는 기업의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한다. 단일 목적론과 다원 목적론으로 얘기하는데, 단일 목적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업은 이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포드는 봉사 목적이라는 말을 했고, 드러커는 고객 창조 목적론을 얘기한 바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조직이 존속 성장해야 되는 거니까 존속 성장 목적론을 얘기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는 기업의 단일 목적론이 되는 것이고, 기업은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몇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데, 예를 들면 성장하고도 싶고 수익성을 내기도 싶고 탄력성을 갖는 목적,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건 기업의 또는 조직의 다원 목적론을 얘기하는 것이다. 조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미션, 즉 사명이나 기업의 이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물쇠를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레그락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조직의 목적은 뭐였느냐? 우리는 좀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매진한다. 메리케이라고 하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의 조직의 목적은 여성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매진한다. 옛날에는 화장품을 여성들만 썼나 보죠. 그렇죠? 요즘은 남성 안 쓰나요? 남성도 많이 쓰죠. 네.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화장품 잘 팔리죠. 그렇죠? 네, 잘 팔립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요. 삼성그룹의 조직의 목적은 아까 나와 있는 것은 뭐였어요? 비전이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삼성그룹은 인재, 기술, 인류 공헌. 이것이 바로 삼성의 존재 이유이자 삼성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인재, 제일주의, 기술 보국, 인류 공헌, 이 세 가지가 삼성그룹의 조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목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아까인 것처럼 측정 가능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질적, 양적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이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조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조직 목적이 어느 정도로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하고 이런 거에 의미가 있다. 조직의 목표는 목적 달성에 부합되도록 좀 더 구체적인 지표로 만들 필요가 있다. 디즈니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우는 조직의 목표를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든다라고 하는 조직 목적을 가진 바 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표로 이 디즈니 회사는 전 세계 180개국 5억 명의 어린이들이
디즈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과 전 세계 디즈니랜드를 통해서 그들의 꿈과 희망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 180개국 5억 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바로 전략인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조직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길, 즉 로드맵을 작성하게 되는데, 조직 활동의 단위인 기획 업무, 재무, 생산, 영업, 마케팅, R&D, 정보와 회계 등등 단위별로 각기 구체적으로 전략을 대부분이 구축하게 된다. 조직이 전략을 잘 수립하려고 하면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적으로 전략 수립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는데, 한 가지가 외부에서 조언을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새롭게 생각하는 방식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열정을 유도하는 것, 세 가지가 하멜이 제시한 성공적 전략 수립의 방법인데, 여기서 외부 조언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를 뽑아서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두 번째,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유방식을 갖게 하려고 하면 직원들을 해외여행을 보낸다거나 현지 참관을 많이 시킨다거나 현지 견학을 많이 시키는 것이 이런 것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열정을 유도하려고 하면 전략 수립에 직원들을 참여를 유도한다거나 직급별로 소그룹을 구성해서 토론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열정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미션과 비전과 전략 등등과 관련해서 건양대학교가 설정한 최근에 2020년 건양대학교의 발전 전략과 연관시켜서 봅니다. 2020년도 우리 대학이 발전 전략의 수립 방향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시작을 했다. 대외적인 환경을 보면 대학의 수요가 점점 감소한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점점 감소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만 명 정도가 고등학생이 많지만 2017년이 되면 이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국가에서도 대학으로 하여금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이 오고 있고, 또 융복합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등장하고 있고, 등록금에 대한 인하 압력이 나오는 것이 대외적인 환경 변화라고 봤다. 대내적으로는 논산 캠퍼스와 대전 캠퍼스의 양대 캠퍼스 체계 수립에 대한 필요성과 단과대학 체제에 대한 전환, 창의융합대학 신설, 스마트 캠퍼스 구축이 대내적 환경 변화로, 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성장 동력에 대한 변화 요구와 함께 지속 발전 가능한 좌표의 설정이 요구되는 시대다. 따라서 건양대학교의 미션 사명은 참된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양성으로 설정한 바 있다. 우리 대학이 20년 동안에는 우리 대학에 대한 건학 이념을 뭐라고 만들었느냐면, 참된 인성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역사를 창조하며 인류에 봉사하는 민주시민 양성, 이렇게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을 만들었어요. 교시는 진리 창조, 역사 창조, 봉사, 이 세 가지를 90년도에 내가 설정한 교시를 20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가 20년이 지난 최근에 2년 전부터 진리 창조 봉사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변화가 가기 시작해서 여기 나와 있는 창이라고 하는, 참된 인성이라는 말은 내가 만들 때 그냥 가지고 있었고요. 이 창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는데, 사실은 제가 90년도에 창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까 창조라고 하는 용어를 쓸까 이제 고민한 바가 있어요. 창의는 생각과 관련되어 있고 아이디어와 관련되어 있고 실체가 없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되려고 하면 창의가 창조물로 유형화되었을 때 결국은 돈이 되고 부가가치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옛날에 창의와 창조라는 용어를 고민하다가 창조라는 말을 우리 대학의 교시로 내가 도입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창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 구상이 뭐예요? 뭐 하자는 얘기 박근혜 정부가 요새? 창조 경제라는 말 쓰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20년 전에 그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23년 후에 박근혜 정부가 지금 쓰고 있죠. 먼 미래를 본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전략 과제, 이런
조직의 미션, 비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건양대학이 어떤 전략적인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뭘 되게 하냐면 SWOT를 해. 그렇죠? 배웠지 지난번에 수학 분석. 그래서 강점이 뭐냐? 여기 강점이 있어요. 건양대 강점이 뭐냐? 혁신 추진력이 있다. 강력한 조직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재단이 돈이 많다 한마디로. 약점은 지리적으로 논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불리하다. 구성원의 공감대가 부족하다. 행정 전문성이 아직 20년밖에 안 돼서 좀 부족한 편이다. 기회는 대전 캠퍼스 성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의료 보건 계열 선호도 대형 국책 사업을 우리가 몽땅 다 하고 있다. 학부 교육을 중시하는 정책이다. 위협적인 요인은 학령 인구,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지방대학이라고 하는 낮은 인지도가 있다. 반값 등록금 문제, 정부 주도의 구조적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위협적인 요인으로 있어서 결국은 SO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공격적인 전략이죠. 다시 말하면 이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기회를 살리는 전략이 SO 전략입니다. WO 전략은 뭐예요? 요 약점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 결국은 국면 전환 전략이 바로 WO 전략이고 ST 전략은 강점은 살리고 위협적인 요인은 최소화시키는 다학화 전략이 바로 ST 전략이고요. WT 전략은 뭐예요? 다 나쁜 거죠. 약점과 위협 두 가지니까 다 나쁜 거니까 방어적인 전략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WT 전략이다. 요건 넘어가고요. 두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까 100년이 넘은 기업인데 지금 두산이 어느 대학을 관장하고 있죠? 성균관대학교는 삼성에서 옛날에 삼성에서 성균관을 하다가 중간에 기분이 나빠서 안 하고 있다가 중간에 누가 도트락이라고 하는 기업이 성균관대학을 관장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삼성병원 들어오면서 지금은 삼성에서 성균관을 관장을 하고 지금 원래 중앙대학이 이제 우리 대학 총장님하고 이름 같은 사람 제일교포 그 양반이 한 1,000억 정도 돈을 대가지고 그동안 이사장을 하다가 그 양반이 1,000억 되고 나서 더 이상 뭐 돈 될 돈이 없으니까 포기했어요. 그래서 인수한 데가 어디냐면 두산에서 중앙대학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이 작년, 재작년 한 2, 3년 전에 엄청나게 박용성이라고 하는 이사장이 들어가서 대학에 구조조정을 했죠. 그래서 대학 구성원 모두, 신입생들 모두한테 경영학 언론 회계원리를 다 가르쳤어요. 공대까지도 다. 예,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술계열 대학들을 전면적으로 상당히 축소시키고, 대학은 주로 경영과 공학 두 가지만 남기는 시스템으로 상당히 변화를 추구한 대학이 두산고입니다. 두산의 목표는요, 두산의 공적인 목표는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두산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핵심 가치는 두산이는 두산의 신조의 9가지 핵심 가치를 매일매일 실천한다. 경영 전략은 사람의 성장을 통해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두산의 투지 전략, 2가지 성장 전략을 지시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해서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게 미션이고요. 비전은 최상의 진료로 가장 신뢰받는 병원, 생명의 미래를 여는 병원, 세계 의료 리더를 양성하는 병원, 의료 선진화를 추구하는 정책 협력 병원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핵심 가치로는 고객 중심, 인재 존중, 혁신 추구, 사회 공헌, 상호 협력이라는 협력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두산그룹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앙대학교의 비전은 세계적 수준의 지식 창조 및 학습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만들겠다. 목표는 2018년에 세계가 선호하는 명문대학을 만들겠다. 전략은 실행력 강화, 선택과 집중,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전략입니다. CJ그룹, 제일지당이죠. CJ그룹은 온리완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위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게 미션이고요. 비전은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 기업을 만들겠다. 핵심 가치는 최초, 최고 차별화를 추구해서 핵심 역량을 갖춘 1등 기업이 되겠다 하는 게 핵심 가치입니다. 애경그룹은, 여기 공주에서 청양 가다 보면 정산이라고 하는 동네에 애경 공장이 있죠. 애경그룹의 그 회장이 남편이 죽고 나서 사실은 여자가 맡아서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큰 어려움 없이. 서울 가면, 영등포에 가면 애경 백화점 있죠? 아나요? 애경의 그 주로 생활용품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경영 이념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기업이다. 비전은 고객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라이프 스타일리스트를 만들겠다. 핵심 가치는 깨끗함, 신뢰, 혁신을 추구하겠다. 목표는 브랜드력 창출을 통한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아까 미션이 인재기술 인류공헌이었고 핵심 가치는 인재제일, 변화선도, 상생추구, 최고지향, 정도경영. 신경은 경영 차원에서 양보다는 질, 삼성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신경영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앙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여기는 미션이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특화시켜서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다 하는 게 미션이고요. 비전은 오고 싶은 복지관, 찾아가는 복지관, 함께하는 복지관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과 비전과 목표 이런 것들은 조직의 생존에 있어서 결국은 어떤 경영을 하느냐가 달려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좀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를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